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포스코 ICT에서 OT 보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철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포스코 ICT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그 요리가 드문 IT 영역과 OT 영역이 수직 계열화 통합돼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IT와 OT가 그렇게 융합되고 결합됐다는 것의 주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기술은 많이들 IT를 활용하게 됩니다. 최첨단의 어떠한 IT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 기술이 단순히 보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공장이나 아니면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도메인 난리지가 부합이 돼야만이 고객이 사용하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OT의 어떤 도메인 난리지를 같이 한 회사에서 융합해서 그 솔루션을 구현해서 제공을 한다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가 다른 언어와 다른 기술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T와 OT라고 하는 것은. OT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는 ICS,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주로 통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OT라는 용어가 더 유행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기술의 영역인 IT와 OT가 서로 융합된 그런 개념의 프레젠테이션이라서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포스코 ICT 허철준 PM의 OT 보안 환경 및 트렌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릴 솔루션은 지금 OT라는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에서의 보안을 담당하게 되는 어떤 솔루션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서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떠한 솔루션이 주목을 받는지 그런 시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 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적합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사를 통해서 OT 보안, 즉 산업 제어 시스템, 산업시설, 공장, 스마트 팩토리 이 분야에 대한 보안이 많이들 강조되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OT 보안에 대한 관련된 사고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침해 보안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국가의 차원에서 먼저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2010년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스터스넥이라는 그러한 보안 사고 자체 이란에서의 그 사고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아시아에서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정부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많은 규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보완하게 되면은 많은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공급하는 여러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 흐름을 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부터 이러한 규제 관련된 부분이 밖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기반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OT, 즉 공장의 설비 또는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점 점검 항목들이 포함이 됐었고 올해 내년부터는 이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53개로 늘려서 이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한다는 거 있습니다. 또한 작년이죠. 작년에 국가 표준으로 이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 표준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재작년 말에 그 산자부를 주관으로 해서 그 산자부 산하에 있는 7개 에너지 기관, 5개 발전사,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발전 설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 OT 보안에 대한 상당한 중요성을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규제화가 돼야 보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성장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공급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OT 보안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국내에 21년 올해 OT 보안에 대한 시장 규모는 680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OT 보안에 대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공장의 보안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듣지는 못했겠지만 각각 그 중요 설비를 갖고 있는 대규모 공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도입을 하고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인식이 어떤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OT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약 50% 정도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55%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는 이 공장의 보안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중요한 대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같이 강화가 되는 시점에 이런 시장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보안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OT 보안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OT 보안이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이라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방화벽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침입을 막는다는 이런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 네 가지로 전문가들은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공장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안에 있어서 한 가지를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공장 하면은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딱 폐쇄망으로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장의 제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공격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망이 따로 있고 또 이 망 앞에 엄청 그 성능이 좋은 UTM 같은 것으로 막아놔서 외부에서는 전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니 안전하다는 생각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기술은 해커의 기술도 같이 이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공장으로 침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 해커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가 인지를 했지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USB나 그 안에서 또는 산업 제어 시스템들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 라더 시스템들이 연결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된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즉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외부에서 이거를 원격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설비 자체를 오동작을 일으켜서 공장 자체에 마비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가 오동작시켜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IT 쪽에서는 어떻게 컴퓨터를 껐다 켜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러한 보안 침해로 인해서 안전사고까지 이어지고 생산에 대해서 멈췄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도 많아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OT 보안 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안에 대해서 많은 깊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그간에 많은 공장에 서 관리를 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저희 솔루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났을 때 그럼 뭐냐? 어떻게 보면 통합 모든 거를 만능 솔루션을 또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것만 들어오면은 공장이 안전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안의 각 영역별, 기능별, 유형이 좀 있습니다. 쉽게 이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계망 보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망을 분리시키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망 다이오드 같은 일방향 솔루션. 그리고 그것도 좀 걱정이 돼서 바로 문 앞에다가 방화벽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인가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용자들은 막아서 이 공장을 보호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 IT 보안, 사이버 보안에서도 충분히 강조되어 왔고 어떻게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은 이 망을 분리한다던가 이 부분에 대한 경계망 보안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에이전트 기반의 호스트 감시라는 솔루션의 유형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V3 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탐지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뚫렸을 경우 아니면은 안에서 감염됐을 경우 이거를 치료를 하는 그러한 솔루션인데 아무래도 공장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 제어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제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제조업자들에게 디펜더시 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잠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에이전트 호스트 기반의 이러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공장에서의 바이러스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설비나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자의 디펜더시 되기 때문에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효과가 많이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 어떻게 마지막에 4번째에 있는 제어망 네트워크 감시인데요. OT 보안에서는 많이 없는 OT 보안에서 새롭게 2017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즉 공장에 여러 제어 시스템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네트워크상에서 흘러다니는 트래픽이나 이 패킷을 감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의 어떤 취약점이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보안에 있어서의 공격을 감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이 제어망, 즉 감시의 솔루션은 2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이 데이터, 패킷, 이거는 제어 시스템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직접적인 제어 명령이겠죠. 이것을 감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오류나 보안 침해에 의한 그런 영향분부들을 감시를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나다니는 그 트래픽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가 보안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럴 부분의 징조를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은 어떤 보안에 있어서의 침해를 일으킬 때는 기존의 트래픽하고 그 흐름이나 방향 또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대상을 보는 것과 그 대상들이 흘러다니는 2가지를 가지고 보안에 대한 그 위험 요소를 탐지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 징후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IT망, 즉 OA망과 다르게 공장에서의 이 망은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상적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장에서의 돌아다니는 이 나쁜 것, 즉 나쁜 거에 대한 꼬리표, 시그니처에 대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기준으로 해놓고 정상이 아닌 거는 모두 다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흐름을 지나다니는 거에 있어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네 가지 유형 중에 공장의 네트워크를 감시를 하는 솔루션. 그 중에서 이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이나 데이터를 감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공장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공장의 현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4년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이 OT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솔루션을 적용하기 전에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기존의 공장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영향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산이 멈출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저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폐쇄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IT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공장에서는 설비도 관리해야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정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보안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나한테 일이 더 늘어나니까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객한테 있어서의 저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OT에서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그 VOC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IT를 잘 모르는 OT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솔루션이 복잡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솔루션은 바로 그냥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치워놓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들이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보안 말고도 많은 공장과 관련된, 즉 제어하고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이 주면은 더 애드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VOC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장의 사용자, IT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과 달리 공장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특성을 이제 반영을 해서 OT 보안에 대한 솔루션, 그 중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유변조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포스코 ICT가 개발을 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포스코 ICT는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IT와 OT를 이렇게 통합 수직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OT의 도메인의 생리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IT의 최신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만든 솔루션이 이제 포실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포실드의 장점은 화이트리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화이트리스트는 조업에 대한 운전에 대한 값들입니다. 이거는 노하우로 비밀리에 붙여져야 되는데 이 화이트리스트를 자체를 사람이 입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안 사업자가 고객의 모든 노하우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ICT의 이 포실드 비정상 제어 명령 이상 징후 탐지 솔루션은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때문에 고객의 이러한 난리지를 전혀 사람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상적인 제어 명령이 아닌 유변조된 비정상적인 제어 명령이 무엇이냐? 또는 공장의 PLC들, 설비들은 어차피 비정상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인지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을 탐지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그림이 보이시죠? PLC는 이 리미트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이 리미트 밖에 있는 값들이 해커들이 입력을 한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즉
리미트가 0에서 100이면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뭐 30, 50, 70이 사용하게 되고 이 사이의 값들이 설비에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PLC는 이거를 반응을 하게 되고 평상시하고 다른 오동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즉 왼쪽 그림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에 값이 입력되게끔 해커들이 2차적인 공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바운더리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에서 80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값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70하고 80 사이에 미미한 변화의 값도 정상인데 그렇다면은 모든 값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입력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상인데도 오류가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유연하게 바운더리가 넓은 정상 범위는 유연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포인트만의 값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게 판단을 해서 비정상적인 제어 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I를 활용함으로써 또 유연하게 디텍션을 하고 유연하게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포스코 ICT의 포실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정상 제어 명령 이상 징후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실드의 기능도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솔루션의 구성은 앞단에 이러한 프로토콜, 공장의 아주 특수한 프로토콜을 수용을 한 후에 데이터를 파싱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 부분으로 양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AI 엔진 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AI가 화이트를 생성하고 그 화이트를 생성한 부분에 있어서의 디텍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능 부분은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솔루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부분이 기능이 있는데요.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의 객체 간의 트래픽을 가지고 이 공장의 제어 시스템들의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 자동으로 관리된다는 부가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시면은 이 제품 라인업의 각각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IT를 하시는 분들과 달리 OT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솔루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포실드는 사용자 중심의 툴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딱 멀리서도 이 해당되는 이 솔루션이 제공하는 인포메이션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맨 하단 사사분면에 있는 그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제어 명령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순서를 애니메이션화 시켰습니다. 보통 IT 하신 분들은 제어 명령에 대한 로그를 뜬다고 하면 엑셀 시트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OT를 하신 분들은 일단 작업복을 입으셨고 손에 장갑도 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제어 명령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OT 사용자들한테 친화적으로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특징을 다른 화면의 예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IT 하시는 분도 AI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AI를 기반으로 솔루션이 구동된다고 하면은 OT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컨트롤 자체도 사용자 툴에서 단 3가지 버튼만 눌러서 AI가 학습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를 모델링하고 이거를 반영을 하게끔 모든 게 자동화로 됐는데요. AI 하시면 사람이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모델링해서 검증하고 모델된 거를 다시 시스템에다 입력하고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IT 하신 분도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적화되게끔 간단하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화면이나 사용자 툴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솔루션 부분들이 그러면은 포실드가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어 명령에 대한 이상 징후 탐지, 그 다음에 제어망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포실드가 회사의 IT와 OT가 통합된 그런 강점을 갖고 저희가 포실드라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트래픽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안 솔루션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바이러스는 탐지해야 되지 않겠냐?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점은 탐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문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시스코하고 안랩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각각의 이 회사의 제품을 통합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 보안에 대해서 외산 솔루션들이 대부분 출시가 되어서 국내에 이제 막 공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C사의 제품이나 CL, L사, 대충 이니셜 보면 어떤 솔루션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약점과 강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OT에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보안 감시를 또는 공장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중심으로 보안에 있어서의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포스코 ICT가 고객한테 이 고객의 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4월에 버전 1.0을 상용화 시키고 지금은 버전 2.1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간 2년 동안 이 현장에서 저희 모사인 공장에서 이거를 실증을 했습니다. 고객이 가장 우려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라는 저항을 여러분들도 많이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느낄 텐데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일반 공장보다 트래픽이나 데이터가 한 10배 이상이 되는 곳에서 이 포실드를 설치를 해놓고 기존의 설비에 또는 제어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을 검증을 했는데요. 약 3,500만 개 정도의 제어 명령이 하나도 누수 없이 손실 없이 다 지나가게끔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IT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OT 하는 분들은 검증을 통해서야 그때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도금강판 공장에다가 적용을 해서 화이트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생기고 디텍션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이 공장에서의 그 제어의 케이스가 53,728개입니다. 이거를 AI를 활용하지 않고 룰 매칭 방식으로, 룰 리스트 매칭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시스템에다가 53,728개 리스트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10명이서 하게 되면은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AI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유연한 부분을 유연하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화이트를 생성을 시키는데요. 그 클러스터가 561개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를 이제 시스템을 이제 검증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그 전기 강판에 적용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 솔루션이죠. 포실드와 그 다음에 시스코의 스텔스워치라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1200개의 제어 명령에 대해서 몇만 개의 케이스가 되겠죠. 이거를 어노멀리 디텍션 하고 해당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부분에 대해 적용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97%가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 거가 목표였지만 적용한 후에 검증할 때는 100%가 탐지되는 부분들로 성능 부분이 검증이 됐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도 100%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를 검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레퍼런스 부분을 빨리 넘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 모사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간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입 효능 부분인데요. 이 효능 부분은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데 데이터, 유변조, 또 트래픽에 대한 그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토폴로지, 즉 제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것, 그 다음에 제어 명령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어 명령에 대해서의 그 대시보드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운전 상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보안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보안의 침해로만 말씀을 쭉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악의적인 해커에 의해서 이 제어 명령에 대한 유변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휴먼 에러라고 보통 얘기하죠. 실수로 입력하는 것 또한 이상 징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 오류도 이 솔루션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부가적인 그런 기능도 또는 고객 가치도 함께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 발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취약점 분석가로 유명한 라이트 와이트먼이라고 하는 분께서 ICS 제품 내에 취약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치가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방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예. 이 패치가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솔루션의 4개 유형 중에 예를 들어서 PLC를 납품하는 회사가 그 PLC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를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백신을 설치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통 PLC가 공장에서는 10년 내지 15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공장 쪽은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가 나올 때 230일 정도가 걸릴 정도로 많이 또 찾기도 어렵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시그니처, 꼬리표를 PLC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주는 게 패치를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폐쇄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급하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매번 대부분이 외산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USB를 거기다 꽂아서 패치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원하면 하겠지만 돈이 엄청 몇십만 달러가 들거든요. 단지 V3를 만약에 업데이트 하는데 3억 원이 든다. 아무도 업데이트 안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또 설명하신 비정상 제어 명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비정상 제어 명령과 정상 제어 명령을 구별해서 비정상 제어 명령을 탐지해내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탐지해내는 그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거의 100% 정도 잡아낸다고, 탐지해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비정상 제어 명령 탐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동되는 어떤 기술적인 장점이랄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저희 부가에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술, AI의 어떠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하우니까 이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머신러닝하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방식이라고도 확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엔진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의 그 화이트리스트하고 유사한 정도를 확률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거기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판단된 거를 머신러닝으로 다른 제어 명령들과의 관계성을 판단해서 이게 지금 평상시하고 없던 전혀 다른 또는 유사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그 값이다라고 판단하는 솔루션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타 솔루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룰 리스트 방식입니다. 룰 리스트 매칭 방식인데 아까 28,000개를 다 리스트를 입력해 놓고 그 외의 거는 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식인데 이 머신러닝의 그 기술과 그 다음에 확률 방식을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룰 리스트 매칭 방식의 효과를 유연하게 판단을 해서 지능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저희 개발 쪽에서 아마 저를 아마 회사 못 나오겠다 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래의 그 룰 매칭 방식의 단점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든가 또 통계학적 방법이라든가를 통해서 보완한, 좀 더 완벽하게 보완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코멘트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웨비나가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발표들이 있고, OT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섹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OT 보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많은 그러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강조되면서 이 OT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고객 차원이든 시장 차원이든 중요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OT 보안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또 이해를 갖게 됐는데요.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발표해 주신 내용이 OT 보안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하철준 PM님의 발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